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연내 개발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가 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침투시킨 드론에 대해서 요격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랴부랴 그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삽질의 냄새가 많이 피어오르고 있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단기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런 단기 처방 중에 제대로 된 처방은 전혀 없었죠. 우리 군이 어떤 삽질을 하고 있는지는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사항 중에서 무인기에 관한 걸 살펴볼까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 부대를 창설하랍니다. 두 번째는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입니다. 세 번째는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살펴볼 것은 주로 방어 체계가 아닌 새로운 드론을 개발 생산할 것을 지시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이야기인 소형 드론은 이미 우리 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북한이 침투시킨 드론과 거의 같은 드론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는 걸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건 연내에 생산과 배치를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북한이 보낸 드론은 중국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바탕으로 일본제 부품을 탑재한 형태의 물건이라 이걸 우리가 복제해서 대량 생산하는 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라는 지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들 가오리 X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과연 가오리 X가 연내에 개발하고 생산이 가능하냐입니다. 이미 가오리 X 중에서도 가오리 X1은 시험 비행이 끝난 상태이니 그걸 그대로 생산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오리 X1은 절대로 실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우선 엔진이 현무3 순항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미사일이므로 엔진의 수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회용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엔진 수명이 20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고 실제로 한 번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전용으로 사용하는 건 힘듭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가오리 X2는 어떨까요? 네, 이 녀석은 내부 무장창도 있고 엔진도 1000시간의 수명을 자랑하는 국산 실용 엔진이기 때문에 가오리 X1보다는 훨씬 실용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오리 X2는 2026년까지 개발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이야기한 스텔스 무인기는 가오리 X는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야기한 스텔스 드론이란 뭘까요? 연합뉴스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텔스 드론은 적을 탐지하고 유사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드론에 무장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드론 중에 연내에 배치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타격 능력이 있는 드론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형 하피입니다. 정확히는 한국형 하피라기보다는 하피의 발전형인 한국형 하롭이겠죠. 이게 스텔스 무인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이 됩니다. 이 한국형 하롭의 모태가 되는 모델은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기술 시험기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2014년부터 개발했고 바로 이 모델이 한국형 하롭의 모태가 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말경에 북한 무인기 대비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었고 이때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집중 브리핑을 받은 게 바로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라고 합니다. 결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통령에게 이리 집중 브리핑을 한 이유가 이 한국형 하피의 조기 개발과 배치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이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두 가지 무인기 다 이미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려던 무인기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미 개발하고 있던 무기들의 조기 배치를 하라는 지시에 불과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정보사를 위해서 개발되는 비밀 무인기인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무인기를 운용해오고 있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산 서처 무인기도 원래는 과거 국정원, 현 정보사에서 운용하던 무인기를 군에게 이양해준 무인기입니다. 그 후로도 정보사는 이스라엘산 소형 무인기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사의 무인기의 교체 시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보사를 위해서 뭔가가 개발되고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짐작만 하고 있을 뿐 뭐가 개발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사의 무인기를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뉴스에서 접하고 정보사의 새로운 무인기를 공개해버리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정보사의 무인기를 공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보사를 위해서 개발하는 무인기를 공개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나 다행히 대통령이 이야기한 무인기는 그게 아니었고 이미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무기들을 조기 배치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지시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다른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던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한국형 합의, 아니 정확히는 한국형 하롭의 배치가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통령의 지시가 고작 이미 개발되고 있는 장비들의 조기 전력화 정도라는 것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와 한국형 하롭은 같은 기체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이미 개발이 취소된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원래는 배회폭탄으로서 자폭형 무인기도 아니고 하피처럼 적의 레이더를 공격하는 대레이더 무기도 아닙니다. 원래 이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풍산이 개발한 지능형 자탄을 탑재해서 적의 장사정포를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하던 무인기로 이미 지금은 개발이 취소된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형 하롭은 2021년 3월부터 개발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지 실제로 본격 개발되고 있는 기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통해서 그 기반 기술은 다 개발된 기체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아직은 완전히 본격 본개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 사업은 본격 개발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을 통해서 기반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던 기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대로 연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한국형 하롭 개발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고 일반적이라면 선행 연구와 타당성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실제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그 개발과 배치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 사업은 엄청나게 그 기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며 우리의 한국형 하롭의 배치를 몇 년을 앞당기는 것이기에 그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지시가 아닌 이런 합리적인 지시가 나온 걸 저는 내심 많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